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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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승현님께서 청년유학협회 서포터즈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유학에 대한 경험을 공유해 주시기로 했는데 승현님의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영국 더럼 대학교에서 범죄학을 전공하고 있는 2학년 최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청년유학협회 서포터즈로 지금 활동 중이신데 혹시 신청하게 된 계기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되실까요? 언니가 너는 이런 거 어울리지 않을까? 유학생 도와주는 NGO라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원래 유학원 통해서 유학생들 도와주는 일도 좀 했었고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단체라고 생각해서 저도 힘을 보태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승현님의 지금까지 유학 과정을 조금 궁금해요. 초중고는 어떻게 공부를 하셨고 대학은 이제 어떻게 다니고 계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정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까지 유학에 대한 계획은 없었고요. 초중고를 생각해보면 계속해서 범죄학에 흥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법조인이 꿈이었다가 고등학교 때는 한참 또 국과수에서 일하고 싶었어서 알아봤는데 과학을 전공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과를 지원했었고 그게 잘못된 선택이라는 걸 고3 때 알았어요. 너무 하고 싶었던 일인데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그래서 그때 다시 생각을 하게 됐고 내가 범죄 관련 어떤 그런 직업을 갖고 싶은 거지 내가 과학을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구나. 그렇게 다시 재정비를 하고 제 롤모델이신 범죄학과를 졸업하신 범죄 전문가 선배님들을 네네. 보면 영국에서 한 번쯤은 유학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분들의 길을 따라가면서 뭔가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운 좋게 부모님의 지지를 받아서 네, 공부하게 됐습니다. 영국에서 파운데이션 과정이라고 대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또 공부를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했던 그 공부들이 아무래도 영국 대학교에서 사용하기에는 좀 부족하니까 1년 동안 그 갭을 채우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서 3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고 영어를 포함해서 4과목이었고요. 대학교 성적에 맞춰서 그 성적을 받으면 그 학교를 갈 수 있고 아니면 다른 학교를 지원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고요. 똑같이 유카스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지원을 했고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친구들은 A레벨을 보고 가는데 저희는 이제 파운데이션 성적을 UAE 네, 거기에 지원을 해서 혹시 영국의 학년제 관련해서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이랑 좀 차이가 있는 점? 대학교가 3년제고요. 네. 그리고 석사도 1년제라서 짧은 기간 안에 공부를 마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저처럼 이제 조금 살짝 늦은 사람들은 이제 빠르게 마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영국에서 유학을 하시면서 가장 고생하셨던 혹은 힘들었던 일이 있다면? 제일 기억에 남는 건 한 과목 에세이가 페일 당한 게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처음 대학에 냈던 에세이인데 정말 많이 교수님이랑 이제 상담하고 보완을 많이 하고 진짜 최대한 노력해서 한 달 걸려서 쓴 에세이였는데 가차없이 페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한테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페일을 주신 거죠? 이랬더니 네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렇다고 내가 예상해서 그 성적을 주긴 어렵지 않겠냐. 너가 하는 영어가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충격을 받았죠. 저도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나름 이제 유학을 준비할 때도 영어를 막 아예 못한다고? 이제 못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갔었는데 그때 처음 이제 좀 자기 객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과제 하나로 그 과목이 페일 당하는 게 아니라 그게 50%였고 그 과목에서 그래서 나머지 50%를 잘 받아가지고 패스했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네. 네.
혹시 학교에 관련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대학교? 저희 학교는 되게 특이한데요. 저희 학교는 이제 옥스퍼드 케임브리지처럼 이제 컬리지 게이트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각자 컬리지를 이제 배정받아요. 약간 해리포터처럼 한 12개 정도 컬리지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서 이제 뭐 각자 그 컬리지마다 분위기도 있고 기숙사도 그 컬리지별로 다 달라서 이제 뭐 그 안에서 활동하는 것도 좀 다르고 그런 게 아마 좀 더럼의 장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기숙사 생활 하시면서 이제 좀 특별하셨던 거? 이런 부분이 되게 기숙사 생활하는데 인상 깊었다. 혹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인상 문화 깊- 차이? 네, 문화 차이를 느끼거나 뭐 이런 적들이 있으실까? 행사도 많고 신입생 환영회도 많고 이러니까 애들이 그 1년 내내 그 대부분 취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에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와!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게 되게 흔한 일이라고 하면 되게 무서워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밝은 친구들입니다 그냥. 뭐 지켜야 되는 매너 이런 거 있나요? 자기들끼리 이제 숙소 안에서 지켜야 되는. 근데 되게 서로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딱히 룰은 없는 것 같고 너무 시끄럽게만 안 하면. 네. 알겠습니다. 영국에서 성적을 받는 부분에서 유학생들이 대부분 이제 성적이 좀 잘 나오는 편인지 아니면은 유학생들이 대부분 좀 성적이 좀 안 좋은 편인지 궁금해요. 성적은 잘 봤죠. 왜냐면 1년 내내 도서관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유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영국 학생들도 저는 되게 인생만 즐기면서 사는 줄 알았는데 공부도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 다음 학년으로 넘어가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보통 유학이라고 생각하면 약간 도피 유학이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도 조금 있잖아요. 좀 편하게 졸업하려고 한다, 졸업장만 따려고 한다. 근데 졸업장 따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들 힘들어 하면서도 이제 열심히 공부하면 그만큼 또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성적이 말씀드렸듯이 이제 페일이 진짜 열심히 해도 나오기 때문에 네, 정말 열심히. 한국의 친구들은 대학교를 한국에서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한국 대학교 친구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이제 방학 때도 과제를 해야 되거든요. 방학이 끊어져서 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방학 그리고 부활절 방학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냥 쉬는 게 아니라 크리스마스 방학이 지나고도 제출 과제들이 막 5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방학 내내 쉬는 게 아니라 계속 과제를 해야 돼요. 그럼 그 과제라는 게 에세이 위주의 과제인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퀴즈를 푸는 과제인지. 그러니까 학과별로 다르고 과목별로 다른데 저는 아무래도 범죄학과고 사회학과 소속 범죄학과다 보니까 에세이 쓰는 게 굉장히 많고요. 조별 과제도 한 번 있긴 했는데 주로 에세이 쓰고 아니면 뭐 스크랩북하고 그런 이제 글 쓰는 게 많고요. 과학 하는 친구들은 이제 실험에서 랩 리포트 쓰고 어쨌든 약간 글 쓰는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시험은 저희 학과는 많이 없고요. 이과 오면 아마 시험만 주구장창 보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혹시 유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이런 대외 활동을 하면 좋겠다, 혹은 학기 중에는 이런 대외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고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학기 중에는 정말 기회가 정말 많은데요. 일단 뭐 스포츠 동아리도 되게 발달해 있고 컬리지별로도 스포츠 동아리가 있고 이제 학교 전체에서도 스포츠 동아리가 있고 아예 이제 되게 진심으로 스포츠를 하는 편이라 아예 팀 더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약간 동아리 느낌이 아니라 정말 선수처럼 한 스포츠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대학별로 이제 대항전도 하고 그렇게 스포츠가 되게 큰 편이고 저는 그 유학생분들이 너무 공부만 하시지 마시고 그런 스포츠도 같이 하시면서 이제 정신 건강도 챙겨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다양한 동아리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법학과 관련된 그 동아리 잠깐 했었는데 뭐 협상 동아리 이런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은 굉장히 이제 알아보면 굉장히 많은 활동이 있어서 대학교 내에서도 이제 뭔가 대외 활동을 채울 수 있다는 점. 그렇지만 학과 공부 따라가기도 바쁘다는 점.
영국에 다양한 발음이 있다고 들었어요. 지역 음. 사투리도 심하고 네. 그런 부분들이 수업을 들으실 때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제가 영국에 간다고 나름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다양한 액센트로 된 이제 넷플릭스도 많이 보고 드라마도 많이 보고 갔는데 정말 실제로 듣는 건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스코틀랜드 분이셨는데 정말 수업 듣는 게 너무 어려웠고요. 이제 온라인으로도 이제 녹음이 돼서 이제 녹화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럼 자막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희망을 가지고 봤는데 자막도 다 틀리게 나와요. 그 정도로 이제 저희 평소에 아는 그 미국 영어 혹은 호주 영어하고는 많이 달라서 근데 뭐 그것도 하나의 영국 유학의 그런 재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다양한 액센트를 어디서 들어보겠어요. 영국에서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한국에서 약을 많이 챙겨가시고요. 제가 그렇게 크게 아픈 적이 없어서 뭐 NHS에 갈 일은 없었는데 유학생들도 IHS라 해서 보험이 되고요. 유학생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정말 죽을 그런 질환이 아니고서는 그 치료를 받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 이제 대기가 되게 길기 때문에 정말 과장해서 말하지 않는 이상 그 봐주지도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제 친구가 거의 진짜 죽을 정도로 아팠는데 병원 앞에서 컷당한 적도 되게 많고 네, 그래서 그리고 나름의 그 유학생들이 스킬이 있는데 이제 다 죽어간다 진짜 죽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간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미국처럼 막 비싸서 그런 게 아니라 대기가 너무 길다. 그 영국은 20시간인가 주에 이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지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학생들이 뭐 아르바이트는 어느 곳에서 많이 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돈은 부족하긴 한데 학과 공부 이런 거를 하면서 그 알바를 하기에는 저는 조금 무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유학한 친구들은 아무래도 좀 적응하는 데는 좀 덜 걸렸기 때문에 한식당은 아닌데 일식당에서 일도 하고 전문적인 일을 한다기보다 그냥 알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다 보니까 보통 좀 아시안 식당에서 많이 일하는 편이죠. 네. 좋습니다. 승현님의 영국 유학을 이후로의 진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앞으로의 1년은 석사 준비를 할 것 같고요. 학사 공부가 제가 그 어떤 전문가가 되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서 영국에서 공부를 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 제 나름의 인생 철학은 내일도 모르는데 너무 앞서가지 말자? 약간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는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은데 일단 지금까지의 계획이고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영국으로 유학을 오시는 이제 미래의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목표가 좀 뚜렷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제가 너무 하고 싶어서 갔던 유학이고 제가 하고 싶어서 갔던 이제 범죄학과인데도 하면서 되게 힘들었고 공부하면서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 뚜렷한 목표가 없는 이상 이제 유학하시다 보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이 아니더라도 모든 이제 유학생분들도 다 공감하실 텐데 그런 뚜렷한 목표가 없으면 자신을 잃어버리기가 참 쉬운 게 유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목표를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청년유학협회에도 이런 부분을 좀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서포트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그냥 좀 캐주얼하게 상담해주는 거? 너무 이렇게 포멀한 거 말고 포멀한 거는 이제 대사관에서도 해줄 수 있으니까 좀 약간 친구 같은 입장에서 좀 도와주는 거? 약간 그런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큰 도움 됐습니다.